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래요? 네, 수석 전략가를 자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어제 네. 밤에 지금 발표가 났어요. 어디까지 입장을 표명을 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야말로 사과하고 뭐 다 그야말로 거의 뭐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일 거고요. 정상적 반응을 안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명태균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설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예측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선택이 없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하는 뭐 절충적 해법 이런 것들은 먹히지 않는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법은 통상적인 예상이고 그 두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지 않는가 그 입장에서는. 그럼 최고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과 표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네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 뭐 그런 것을 사과라고 표현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네. 그럼 오히려 여론에 더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미 불이 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데 그 상황에 이것이 왜 난 불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한 불인지를 안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는가. 그래요? 근데 물론 저의 이러한 짐작이 다 틀리면은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지금 예산안 시정연설을 안 했잖아요. 국회에 안 왔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당일 밤에 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이게 좀 원래는 그 11월 말쯤으로 하려고 하다가 당겼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 그 몇 시간 동안의 이 시정연설 불참과 대국민 담화 결정 요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뭔지 이게 좀 진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당정 간의 조율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나 있고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종 판단은 결국은 현재 가장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참모진 건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어제 그 입장 발표 요구사항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다운 주장이고 네. 근본과는 거리가 먼 미봉이고 그조차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예. 한동훈 대표는 근원적 문제 해결과 미봉적인 적당한 땜빵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줄을 어렵게 골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많은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의 문제가 대통령 자신도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참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밖에 잘 안 나가게 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훑어보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예방적 기능이 더 앞으로 훑어봐서 문제 있으면은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검찰에 알리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그 요구를 특검을
막기 위한 그 방책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네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예. 본인의 명분을 잡고 또 나 배신자는 아니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국민들께 저 윤석열 대통령 편만 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늘 그 중간선을 찾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특검을 안 받고 못 받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결국 저는 이게 상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른바 소위 조중동이라고 표현되는 보수지의 사설을 보고 있으면은 네. 민주당의 성명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잘못했다. 네. 김건희 그만해라. 그리고 도대체 정책이 이게 뭐냐. 최소한 특검이라도 해라. 요게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니 무슨 뭐 개헌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이 공식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최소한 특검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가? 네. 정상적이라면은 과거 보수 정당은 원로가 있든가 중진이 있든가 쇄신파가 있든가 뭐 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수에 10명의 의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넘어가겠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계획은 14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한다 이게 지금 계획인 거죠.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왜 14일이냐 이재명 대표 선거 직전에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다 그 본회의 날짜들이 이렇게 보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대정부 질의나 종합적으로 쭉 해서 일정들 사이에 잡혀 있기 때문에 뭐 14일 있고 28일 있고. 예. 그러면 어제 나온 뭐 지구가 이재명 대표를 재판 선거를 중심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4일에 본회의에 열어서 처리를 하면 또 통과는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그러면 재의결까지 11월 안에 다 끝낸다 이게 지금 28일까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월 안에 재의결까지 다 끝내버린다. 네. 그래야죠. 이걸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의결에서도 또다시 폐기되면 또 4차 특검법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지금은 뭐 하루가 한 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 날짜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설마 그때까지 의인 10명이 안 나오겠는가? 나올 수 있다고 뭐 전망하세요?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법원 판단이 2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11월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희는 뭐 크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김우영 의원인가요? 일개 판사 발언이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그야말로 해프닝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일각에서 뭐 그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위치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 변화를 줄 여지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지금 어떤 국힘 여권의 가장 최고위 급의 어떤 중진 말씀을 한번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시더군요.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100명 이상의 검사가 달려들어가지고 대장동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거 하나 못 밝혀내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그걸로 기사를 하냐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요? 그 아주 대단한 중진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거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2개만 해도 하나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이렇게 그 죄가 되기 불가능한 행위가 아닌 기억에 대한 처벌이어서 선고법은 말이 안 되고 위증교사의 문제도 역시 그 거의 날조로 이렇게 접철되어 있는 그런 것이어서 저희는 뭐 법리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어제 그 결정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최고위원들하고는 좀 의견을 나눴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그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큰 기조는 한 달 이전에 잡혀 있던 것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드물 정도의 깊이 있는 민주적인 토론을 거친 거 아닙니까? 네, 내부적 토론도 거치고 찬반도 거치고 국민 앞에서 토론 배틀도 했고 그래서 대략 유예 심지어 폐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폭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미 한 달 전에 정해져 있었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만 위임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폐지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데드라인을 어제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며칠 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예선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네, 통상은 그 이전에 이미 한 달 전쯤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라라는 압박과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어느 예, 쪽이든. 그런데 저희도 뭔가 이 금투세 문제를 정리해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저 언제 하지라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뭐 명태균 뭐 예. 이런 게 이 상태에서 금투세 이제 폐지를 발표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뭐 말씀이세요? 하루하루가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또 국정감사 뭐 이런 상황이어서 예. 그것이 끝나고 예. 국민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어제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그 폐지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좀 네. 반발이 있는데요. 지지층 안에서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시민사회나 진보층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과정 중에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 고민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결정해 놓고도 하기 싫어할 만큼 정서적으로는. 근데 어제 심지어 오보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어떤 오보가 있었냐면은 이러이러해서 폐지한다라는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아서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우리가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 입장을 내서 이게 법을 추정을 해도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서 이것이 그냥 폐지가 아니면 원안으로 가버리면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보가 날 만큼 고민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요. 네. 공감하고 있고 또 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것이고 사실 저도 그래서 시민사회 원로들께 이런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와 함께 저희는 더 강하게 사실은 이 우리 증시를 투명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상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순서와 시간을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뭐 그 최고위원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그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서의 득표 전략 아니냐라는 이런 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어떻게 정책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에서만 보겠습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조세 원리에 맞는가? 첫째,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죠. 둘째, 근데 세금을 낼 만한 시장 상황이 되는가? 시장 상황에 문제가 있다. 셋째, 그럼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현재로서는 우선은 유예가 적당한데 우리가 유예를 주장한다고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대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속실이지만 폐지를 하고 그리고 시장 개혁을 해서 그 다음 상황을 또 만들어가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어떤 그 집권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금투세를 다시 설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집권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 증시를 정말 부흥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새로 설계될 어떤 적정한 과세라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정말로
고자본을 가지고 고수익을 낸 경우에 딱 타겟을 맞춘 그러한 원래 금투세라는 네이밍 자체가 네. 저는 조금 투자에 왜 세금을 매기지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고수익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폐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를 다시 할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잖아요. 그럼 네. 그 자체도 사실은 고투자 고수익의 결과 아닌가요? 원래는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상당한 그 투자 자원을 가지고 해서 상당한 수익을 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의 액면 그 액수를 얼마까지 할 것인가? 전체 이게 투자라는 게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토탈 보는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더 크게 이번에 제기됐던 것 중에 저희가 그 소위 개미 투자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일정의 면책 아예 트랙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어떠냐라는 것도 새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 수익 창출 경로가 이제는 부동산 경로가 아닌 주식 경로로 네. 많이 확산되는 것이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그러니까 선진국화된 경우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로 가야 된다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그 진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 걸맞는 전체 틀을 고안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폐지 결정을 했고 상법 개정안 관찰에 이제 그 주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의 네. 입장은. 근데 이것도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 아닙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치가 자기네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폐지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본인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2차 예정되어 있던 거 빨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는 설득해 줘야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닐까요? 꼭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제 모든 문제를 거부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네. 적어도 이런 경제적인 정책 문제 이런 것에라도 저는 조금 이렇게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내용을 좀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당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이제 명태균 진상조사단도 당의 어떤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비상설 특별위원회에 해당하고 원래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주를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문제 전체를 다루는 김건희 심판본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원래 그 안에서 공천 관련 의혹도 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아예 독립으로 만든 겁니다. 어떤 기구든 다 최고회의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의논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디까지 보고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세간의 관심은 민주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하나를 좀 공개를 했는데 네. 추가 육성이 있느냐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민주당은 무슨 게임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제기된 문제로도 차고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실제로 뭐 현재까지 공개된 것도 보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그러니까 사실상 그에 대해서 이게 뭐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 어떤 근거와 이미 과거의 판례로 보아서 네. 공적 신분이다라는 것이 확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답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 뭐
지금 그 다음 문제를 미리 얘기해서 사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정당이 들어온 제보를 갖고 이것을 폭로만 하면 기관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실 해법을 제시해야죠, 사실 정당. 네. 그게 이제 특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미 제기된 것으로도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가 이게 그렇게 정상화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그 최고위원님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죠? 네네.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네네. 며칠 전에 지금 화성 19형이라고 주장한 네네. ICBM을 지금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 이건 뭐 ICBM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는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뭘 겨냥하고 있다고?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차피 새로운 본인들의 위상 재정립의 어떤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미국 끌어내기라고 보십니까? 또 그와 연관해서 근데 과거와 달리 꼭 미국을 끌어내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할 수도 있는 것이 이미 러시아라는 그 안보리의 소의 내부 파트너를 하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미 일정한 실질적인 그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등등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름의 필요한 군사 외교적 그 정치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방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뭐 아주 환영할 수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고 저희로서는 이건 당연히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고 또 비판한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북 자체가 자기 나름의 프로그램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뭐 직시해야죠. 1분 남았는데요. 지금 국방에서 우리 군 파병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국방장관은 탄핵될 겁니다. 탄핵으로 간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방부 논리는 개별 그 파견이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지금의 현재의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용산을 무방비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의 무능하고 안보에 유능하다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탄핵 추진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